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베프의 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베프의 촉에서는 두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이런 좀 충격적인, 좀 전에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처참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여고생, 이 여고생을 선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신도들이 장기간 학대했다는, 그리고 심지어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무거운 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 여고생은 왜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고생이 이제 일종의 악마의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를 꽤 잘했습니다. 거의 뭐 대학생의 성악가 수준으로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뭐 프로 수준의 노래입니다. 이게 왜 악마의 재능이냐면, 이 종교 범죄 집단들이 그 합창단의 에이스로 활용을 해갖고 전 세계로 이게 흔히 말하는 공연을 해러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소식 말하면 다른 어떤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고생을 붙잡아 둬야 됐던 거고요. 붙잡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장기간 학대를 당하고 그 교회에 합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여고생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케어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100% 거짓말이고, 예. 이 아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일종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합숙을 시키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이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매개체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중간에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어머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교회에 갖다 놓고 일종의 방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어머니한테도 이 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여고생이 예. 노래를 꽤 너무너무 잘하는 네, 그런 프로 재능이 수준 있었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교 단체에서 선교회의 합창단에서는 예. 이 아이가 꼭 필요했고,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붙잡아 두려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무리 정도가 아니죠. 그걸 바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요,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개인 행동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 그 과정에는 예.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예. 아이의 엄마는 사실 합창단 끝나면은 집에 가는 게 맞을 텐데,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방임을 해버린.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자기 딸을 일종의 친권을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은 도망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실제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걸 보면요, 묶여서 죽었습니다. 손목이 묶여서 죽었습니다. 묶인 채 맞았습니다. 며칠째 방치하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묶인 채 방치하고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멍이 있지 않습니까? 멍이 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막아버려서 죽은 겁니다. 이게 폐색전증입니다.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아서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처참하고, 이들한테 왜 검찰이 무기징역 30년 왜 이렇게 엄청난 걸 구형했냐면, 이들의 행위가 너무 잔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고문 행위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거를 말로 필설로 말하기가 더 처참합니다. 겉으로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일단 그 감금을 정당화하고 예, 있었던 건데 정신적 장애는 어떤 수준이었나요? 고3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어려움입니다. 우울증 이 정도입니다. 여고생 여고생이니까 당연히 그냥 보통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겪을 만한 그 정도인데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정도 없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사실 신경정신과 가보면은 네. 진료 그 청소년들 진료 네. 때문에 이게 뭐 거의 꽉 차 있다는 얘기를 네. 항상 그 듣거든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이 여고생을 마치 이렇게 케어하는 양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은 더 나쁘게 본 겁니다. 그래서 50대 교회 그 합창단장한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네. 신도 2명한테는 징역 30년, 딸 유기 그리고 방임의 책임을 물어서 친모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이 거죠. 합창단장이 누구냐면요. 네. 교주의 자녀입니다. 교주요. 예, 이 교주의 자녀가 합창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게 아. 무슨 구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합창단장이 교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합창단원을 교사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그래서 무기징역과 30년을 구형한 이유가 그겁니다. 검찰이. 이게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학대 행위는 한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이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수시로 네. 손목을 결박하고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그리고 차라리 정신병원을 보내달라고 이 아이가 애원을 했는데도 끝내 여기서 이 얼마나 맞았는지 이 거의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라고 지금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게 그래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자기네들이 이게 건가요? 시체를 치우기 싫으니까 119를 부른 거죠.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예.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당시 국과수에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이다 이런 소견을 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검상으로도. 네. 왜냐하면 이것은 묶어두고 이렇게 때리지 않고는 자기가 스스로 이거죠. 이들 범죄자들의 말은 이겁니다. 심장마비가 온 다음에 폐색전증이 생겼다는 거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그다음에 몸이 굳었기 때문에 폐가 색전증이 생겼다는 거고. 부검이나 이 전문가들은 반대다. 때려갖고 멍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멈춘 거지.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거고 과학적으로는 부검이의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손이 묶여 있었다는 것도 부검을 통해서 왜냐면 밝혀졌었겠네요. 이렇게 결박 큰이 생겼고. 우리가 그 비행기를 이 정도면 한 36시간을 그대로 이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꼼짝.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피가 굳습니다. 네. 네. 그 상태인 거. 몸이 굳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때려도 반항 한 거 하지 못할 정도로 묶어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석 달 넘게 때렸고. 이런 자들을 이게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교회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신도들까지도 이게 지금 학대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뭘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참 모르겠고 이게 사실 학대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늘 하는 말입니다. 뭘로 보호했을까요? 그럼 뭐 뭘로 보호한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부모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일종의 갖다 바친 거죠. 자기 딸을. 그래서 그 악마의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딸아이가 재능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실제로 유튜브에 그 들어보면은 너무 목소리가 고운데 그걸 이용하려고. 사실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말씀 예, 주시는 예, 걸로 맞습니다. 봐서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되게 평범한 여고생인데 근데 이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네.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여고생이 그래서 전 세계로 이 팝창단을 끌고 다니면서 공연을 한 겁니다. 참. 아까 말씀 잠깐 주셨는데 이 예. 합창 단장이
교회 교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설립자라고 하죠. 뭐 설립자. 교회 뭐 교주나 설립자나 그게 그거죠. 뭐. 예, 교회 설립자 딸이라고 이게 합창단원입니다. 합창단장입니다. 단장이 예. 50대 합창단장이라고 예.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합창단장이 어떤 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네. 이 신도들이나 합창단의 어떤 간부들한테 굉장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예. 있었을 거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피해자의 이 여고생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보면은 거의 뭐 꼼짝 못하고 갔다가 뭐 매다 꽂기도 하고 맹종을 강요하고 아프리카 공연을 데려가고 막 이런 얘기가 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겠네요. 예. 여럿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공동체 예. 안에서도 굉장히 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한 일이었기 그리고 그 교인들이 입을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 근데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서 이 정도 나온 거지. 아직 말씀하신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이 아쉽다 같은 탐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것보다는 가해자들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교회를 욕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을 니들이 망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꾸로 그 우리 딸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우리 딸 돌봐줘서 감사하다. 왜? 우리 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지내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거꾸로 된 거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애가 아니었죠. 네. 참 이 주검이 되어서야 네. 그 악몽 같은 곳을 탈출할 수 있었던 셈인데 그 어머니의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머니 사실 뭐 그런 사례를 못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도 네.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아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 이 종교 범죄자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 범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딸이 심지어 학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내 딸을 수단 삼아서 자신의 종교적인 것을 취하고 이득을 있는데. 얻는 형태가 네.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어머니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어머니도 친어머니 얘기예요. 예.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 이게 밝혀지게 된 거는 처음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틀 정도 된 아이는 자기가 못 뒤집죠. 못 그렇죠. 움직이죠.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사고 산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돌연사 정도로. 근데 이제 엎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예. 어떻게 엎어져 죽죠? 사람 누군가 엎어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의심해서 조사를 해보고 친모와 친부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거기에 공모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공모를 해요? 엄마 아빠가? 예, 아이를 죽이겠다. 예? 왜냐, 아이가 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가 예,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병원의 의사랑 공모했을 정황을 경찰은 의심하는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예. 의사와 근데 아, 그 의사는 자기는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해갖고 어머니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가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뭐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 그런 거에서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 부모들이 이제 막 뭐라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왜 안 가르쳐 줬느냐. 아, 초음파 검사 때 알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럼 뭐 이렇게 한 거죠. CCTV 사각지대도 있고 내가 죽게 되면 사망진단서 끊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강요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애매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의사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공모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는 일종의 강요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이 의사 부분은 사실은 조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예, 본인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공모했다고 하기도 그렇죠. 왜냐면 의사의 윤리가 있는데. 근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장애로 태어난 영아를 당연히 살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살인이고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그래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말려야죠. 당연히 말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본 거죠. 사실 그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세상에 많이 하는 하지만 사람이 하면 안 해서는 되는, 안 되는 거죠. 일인 거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영아 사례라고 합니다. 네. 보통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영아 사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경제도 너무 어려우니까 생후 일주일 안에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아 살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그 형량을 작게 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영아 살해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도덕적으로도 안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영아 살해죄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보통 살해죄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인펀트 사이트라고 해서 영아 살해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선 장애 영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라 상당히 많은 인식 중에는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예, 뭐 리셋 심리라는 그런 전문적인 그렇죠. 용어도 왜냐하면 있는 리셋이라는 것 건 어쨌든 그 장애 아이를 낳게 된 건 자기들 잘못일 수 있으니까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리셋이라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싶은 심리죠. 예, 예. 근데 그게 죽인다고 돌아가나요? 돌아가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잘못이죠. 예. 그건 범죄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잊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심리가 리셋 심리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영아 살해죄와 영아 살해의 부분입니다. 영아 살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살인죄와 네. 동일하게 다뤄질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도 성숙을 했고 이게 뭐 네. 우리 경제적 여건도 네. 예전과는 다르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사회적으로 전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엄마만 구속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 부부가 하면은 실제로 2명 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아이가 또 있군요.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를 다 구속하면 그 아이. 그럼 아이가 있는데도 그런 그러니까요.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부가 같이 공모를 했을 경우는 주범 하나만 이렇게 하고 주 양육자는 근데 보통 반대가 되죠. 아버지를 구속하고 어머니를 불구속하는데 지금 아마 이 행위를 한 건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위자는 구속하고 아버지는 그냥 뭐 이런 형태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미 자식을 네.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둘째, 셋째 아무튼 새로 네.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없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잘.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60인 그 이 부모가 40 그때까지 장애아를 키운 거예요. 아, 있죠. 3, 40년. 있죠. 그 다음에 근데 도저히 자기가 힘이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기사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장애 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할 수 없죠.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두 처참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종교 시설에 정말 재능이 우수한 딸아이를 맡겨놓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상황을 뭐 알든 미루어 짐작하든 대충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던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는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영아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만든 비참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뭐 워낙에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SNS를 통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던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주 심각한 욕설과 성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기소 영역은 청폭력 처벌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27살짜리 범인인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본인은 뭐 이런 게 별 이렇게 뭐 저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한테 너는 맞아도 된다,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피해자가 맞아갖고 부상을 입고 그랬는데 일종의 그래서 여성 혐오라든가 소수자 혐오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법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처벌로 지금 형이 나온 겁니다. SNS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걸 저 27살 그분은 아마도 내가 뭐 직접 돌려차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내가 뭘 그런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건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거 무거운 범죄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피해자들이 이런 형태의 관계성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렇겠죠. 그때 생각이 또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몇 마디 넌 맞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을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해자들한테. 그래야지 이런 혐오라든가 공격적 표현이 줄어들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법원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를 한 거로 저는 사실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갔으면 좋겠는데 판사님은 또 그렇게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실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좀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제 아마 균형 다른 여태까지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도 사실은 이 판사님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벌금형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이 판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하신 거예요, 사실 나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댓글이라든지 뭐 여러 수단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에 그런 이야기를 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지충현 판사님이 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이런 게 줄어들지 그냥 집행유예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거고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소식을 보면서 긴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진출을 못 하니까 취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그렇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